일부 원자재 섹터 자원의 힘과 투자 전략. 원자재 섹터는 산업의 기초 자원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속한 분야입니다. 금, 은, 구리, 철광석, 석탄, 원유 등이 대표적인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는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면 원자재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반대로 공급 과잉이나 경기 침체 시 가격은 하락합니다. 원자재 섹터 투자는 경기 사이클을 읽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나 인플레이션 시 금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은 금과 함께 안전자산이면서 산업용 수요도 존재합니다. 산업용 금속으로 구리는 전기차와 태양광 등 신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변동은 건설, 전기, 통신 산업과 밀접합니다. 철광석과 석탄은 철강산업의 핵심 원료입니다. 철강산업 경기가 화랑이면 철광석과 석탄 가격도 상승합니다. 원유는 에너지 산업의 중심이며 글로벌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유가 급락은 에너지 기업 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원자재 섹터에는 원자재 채굴사, 정제사, 유통사가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글로벌금 채굴사는 뉴몬트, 바리골드 등이 있습니다. 구리채굴 기업으로는 프리포트 맥모란과 BHP가 유명합니다. 철광석 기업으로는 발렌타인과 리오틴토가 있습니다. 원유 기업으로는 엑손모빌, 쉐브론, 로열더치셀이 대표적입니다. 원자재 ETF를 활용하면 개별 기업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 ETF 젤디와 구리 ETF 쇼피엑스 등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환율과도 연동됩니다. 달러 강세 시 원자재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자재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특히 금과 은은 안전자산 성격이 강합니다. 산업용 원자재는 경기 회복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 코발트, 리튬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들은 미래 성장 산업과 연결됩니다. 원자재 가격은 공급망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광산사고나 환경규제 강화 시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투자 시 장기 트렌드와 단기 변동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원자재 섹터는 다른 섹터와 달리 경기 민감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지표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DP 성장률, 산업 생산량, 소비자 물가지수 등이 주요 지표입니다. 원자재 섹터는 배당보다 자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원자재 기업은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원자재 섹터 ETF와 채굴 기업 주식은 장기 분산 투자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구리, 니켈, 금 ETF를 혼합 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SG 투자 관점에서도 원자재 기업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따라 투자 매력도가 달라집니다. 원자재 기업의 생산 효율성과 비용 구조도 중요합니다. 광산 운영 비용이 낮으면 가격 하락기에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섹터는 단기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학적 리스크, 무역 분쟁,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원자재 섹터 투자를 시작할 때는 글로벌 뉴스와 데이터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단기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 전략을 적절히 조합해야 합니다. 원자재 섹터는 경제 전반과 산업 구조를 이해하면 투자 효율이 높아집니다. 결국 원자재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글로벌 경제, 수요 공급, 산업 트렌드를 통합적으로 보는 시야입니다. 2부 소비재 섹터 일상 속 투자 기회. 소비재 섹터는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을 포함합니다. 치약, 세제, 과자, 음료, 화장품, 의류까지 모두 소비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사는 것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소비재는 경기 영향을 덜 받는 필수 소비재와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선택 소비재로 나뉩니다. 필수 소비재는 라면, 화장지, 세제처럼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경기 불황에도 사람들이 계속 사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선택 소비재는 명품, 외식, 여행 등 원하면 사는 제품입니다. 선택 소비재는 경기 호황일 때 주가가 팡팡 오릅니다.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기업으로는 P&G, 코카콜라, 네슬레가 있습니다. 선택 소비재 기업으로는 스타벅스, 나이키, 루이비통 등이 있죠. 소비재 섹터 주식은 생활 속 투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쓰는 제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 주식을 보면 내가 마신 커피 한 잔과 연결됩니다. 집에서 쓰는 세제와 P&G 주식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재 기업은 브랜드 파워가 주가를 좌우합니다. 강력한 브랜드는 소비자가 가격보다 제품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만드는 에어팟 갤럭시와 비교해보세요. 소비재 섹터는 광고와 마케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TV, 유튜브, SNS 광고로 매출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절과 트렌드도 소비재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겨울에는 핫초코 매출이 올라갑니다. 소비재 기업은 신제품 출시가 투자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의 새로운 운동화 시리즈가 인기라면 주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재 섹터는 배당주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매출 덕분에 주주에게 배당을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용으로도 좋습니다. 경기 방어형 섹터라고도 불리지만 트렌드 상품으로 성장주 투자도 가능합니다. 소비재 섹터는 소셜미디어에서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틱톡에서 유행하는 간식이 매출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 섹터는 글로벌 경기와 문화에도 민감합니다. 해외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면 주가에 긍정적입니다. 소비재 기업의 공급망도 투자 포인트입니다. 원자재 가격, 물류비, 인건비 등이 수익성에 영향을 줍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제품이 트렌드입니다.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선호합니다.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입니다. 소비재 섹터는 기술과도 연결됩니다. 온라인 쇼핑, 모바일 결제,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합니다. 이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하면 매출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소비재는 단기 뉴스와 이벤트에도 반응합니다. 신제품 출시, 광고 캠페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연말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벤트도 중요합니다. 소비재 투자는 우리 생활과 가까워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의 회사라면 관심이 더 가겠죠? 주식 분석도 실생활 경험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평판, 리뷰, SNS 반응도 투자 참고 자료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필수 소비재와 선택 소비재를 섞어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소비재 섹터 투자의 핵심은 생활 속 트렌드 관찰과 브랜드 이해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것 속에 투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3부. 금융 섹터 돈의 흐름을 읽다. 금융 섹터는 돈을 굴리는 회사들이 모인 곳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 자산운용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고 투자하고 관리하는 회사들이죠. 금융 섹터는 경제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과 기업이 돈을 더 쓰고 빌립니다. 그래서 금융기업들의 매출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쁘면 대출 연체가 늘어나면서 위험이 커집니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로 돈을 벌죠. 예금에서 받은 돈을 대출해 이자 수익을 올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 이익이 늘어납니다. 금리가 낮으면 은행 수익이 줄어들죠. 그래서 금융주는 금리 변화에 민감합니다. 보험사는 위험을 받아주고 보험료를 받습니다. 사고나 손해가 적으면 이익이 늘어나고 반대면 손해가 생깁니다. 증권사는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면서 수수료와 투자 수익을 얻습니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를 대신해 돈을 굴리며 수수료를 챙깁니다. 금융주는 배당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 덕분에 장기 투자에도 적합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분야의 특징을 알아두면 투자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주는 금리 상승기에 주목하면 됩니다. 보험주는 사고율, 수익률, 투자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증권주는 거래량과 주식시장 하락 여부가 영향을 줍니다. 최근 금융 섹터는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 온라인 보험, 로보 어드바이저가 대표적입니다. 금융기술 FIN, TCH 기업도 새로운 투자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팔, 스퀘어, 로빈후드 등이 있습니다. 금융주는 경제지표와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GDP 성장률, 금리, 실업률, 소비자 물가가 주요 지표입니다. 금융주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성과가 달라집니다. 금리가 높고 경제가 안정적이면 은행이 웃습니다. 경기 침체와 저금리 시대엔 보험과 배당주가 안전합니다. 금융주는 글로벌 뉴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상, 중앙은행 정책, 금융 규제가 있습니다. 은행이 해외 대출이나 투자로 손해를 보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좋은 실적이나 자산 증가 소식은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금융주는 장기적으로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은행과 보험사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 섹터는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 기업이 채무 불이행, 시장 변동성, 규제 등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재무제표와 대출 포트폴리오를 체크해야 합니다. 금융주는 다른 섹터와 달리 변동성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경제위기 때는 폭락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ESG와 디지털화가 금융 투자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환경 대출, 사회적 책임 투자, 디지털 서비스 확대가 중요합니다. 금융주는 실물 경제와 연결돼 있어 뉴스만 잘 봐도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상 발표, 정부 정책, 글로벌 경기 변화 등이 있습니다. 금융 섹터는 안정적이면서도 트렌드와 연결돼 있어 매력적입니다. 투자자는 금리, 규제, 디지털화, 경제 지표를 함께 분석하면 좋습니다. 결국 금융주는 돈의 흐름과 경제를 읽는 능력이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돈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이 금융 섹터의 매력입니다. 4부. 에너지 섹터 전통과 신재생의 교차로. 에너지 섹터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전기, 석유, 가스, 태양광, 풍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불과 빛과 바람을 팔아서 돈 버는 회사들이죠. 전통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통 에너지는 석유, 가스, 석탄 같은 화석 연료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소, 배터리 에너지 등입니다. 석유와 가스는 아직도 글로벌 경제의 핵심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집에서 난방하고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합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관련 기업 주가도 같이 오릅니다. 반대로 원유 공급 과잉이나 경기 침체 시 가격이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석유 기업으로는 엑손모빌, 세브론, 로열더치셀이 있습니다. 천연가스 기업은 난방, 발전, 산업용 연료를 제공합니다. LNG 수요가 증가하면 기업 실적도 따라 올라갑니다. 전통 에너지 기업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배당이 매력입니다. 하지만 환경 규제와 탄소 배출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기업은 친환경 트렌드와 정부 지원의 수혜를 받습니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등 장비를 만드는 기업도 포함됩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성장과 맞물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만 장기 성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는 전통 에너지 안정성과 신재생 에너지 성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태양광 기업은 날씨와 정책에 따라 실적이 달라집니다. 풍력 기업은 설치 위치와 바람 세기에 따라 수익이 달라집니다. 에너지 섹터 주식은 국제 뉴스에도 민감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OPC 회의, 에너지 가격 변동이 주가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중동 지역 긴장으로 유가가 급등하면 관련 주가가 뛰죠. 에너지 섹터는 배당과 성장주 특징이 섞여 있습니다. 전통 에너지는 배당 매력이 크고 신재생은 성장주 성격이 강합니다. 최근에는 ESG 투자가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 탄소 배출권 거래, 재생에너지 지원금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줍니다. 에너지 섹터는 기술 발전과도 연결됩니다. 배터리 기술, 스마트 그리드, 수소 연료 기술이 성장 동력입니다. 태양광 효율 개선, 풍력 터빈 성능 향상은 기업 경쟁력입니다. 투자자는 원유, 가스, 전기, 태양광, 풍력 시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 전통 에너지 주가가 뛰지만 신재생 주가는 영향을 덜 받습니다. 반대로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 신재생 주가가 유리합니다. 에너지 섹터는 계절과 날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겨울 난방 수요, 여름 전력 사용량이 실적에 반영됩니다. 전통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의 균형 투자가 중요합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성장과 연계하면 추가 상승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ETF를 활용하면 개별 기업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태양광 ETF, 풍력 ETF 등으로 분산 투자 가능입니다. 에너지 섹터 투자 시 장기 트렌드와 단기 변동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확대와 탄소 중립 정책은 장기 성장 요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변동과 정책 뉴스가 주가를 흔듭니다. 에너지 섹터는 세계 경제와 산업 구조를 이해하면 투자 효율이 높습니다. 전통 에너지 기업의 현금 흐름, 신재생 기업의 성장성과 기술력을 분석하세요. 결국 에너지 투자의 핵심은 안정과 성장, 전통과 혁신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매일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 투자와 생활이 연결돼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불, 바람, 햇빛 속에 숨겨진 투자 기회를 보여줍니다. 5부. 모빌리티 섹터 이동의 혁신. 모빌리티 섹터는 사람과 물건을 움직이는 모든 기술을 다룹니다.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 자율주행까지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수단과 이동을 파는 회사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차, 버스, 택배, 전기 스쿠터까지 다 연결돼 있죠. 전통 자동차 회사부터 시작해볼까요? 토요타, 현대,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입니다. 전통 자동차는 여전히 수익성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로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와 충전 인프라 산업과 밀접합니다. 테슬라, 니오, BYD 같은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배터리 기술 발전이 전기차 성장의 핵심입니다. 전기차 가격과 성능은 배터리 효율에 달려 있습니다. 충전소와 인프라도 필수적입니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면 전기차 확산이 늦어집니다. 배터리와 충전, 차량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죠. 모빌리티 섹터에는 자율주행 기술도 포함됩니다.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형 차량입니다. 구글 웨이모, 테슬라 오토파일럿, 현대 자율주행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 포인트입니다. 운송 비용 절감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모빌리티 섹터는 공유 경제와도 연결됩니다. 우버, 리프트, 라이드쉐어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전통 차량 판매와는 다른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죠. 이 섹터는 기술과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안전 규제, 환경 규제, 배출가스 기준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줍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나 탄소세 정책도 투자 포인트입니다. 모빌리티 섹터는 글로벌 경기와 밀접합니다. 사람들이 차를 사거나 이동 서비스 이용을 늘리면 수익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 시 수요가 줄어듭니다. 모빌리티는 트렌드와 기술 변화가 빨라서 주가 변동도 큽니다. 테슬라 주가만 봐도 하루에도 뉴스로 흔들립니다. 투자자는 기술, 규제, 소비자 트렌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배터리 소재 기업도 모빌리티 섹터의 일부입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전기차 성장 수혜를 봅니다. 충전 인프라 기업도 수혜를 받습니다. 모빌리티 섹터는 친환경 투자와 연결됩니다.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기술은 탄소 중립과 직결됩니다. ESG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신기술과 친환경 모빌리티가 핵심입니다.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판매량, 배터리 가격, 정보 정책이 중요합니다. 모빌리티 섹터는 재미있게 말하면 차와 기술과 돈이 춤추는 곳입니다. 자동차 회사만 보는 게 아니라 배터리 충전 자율주행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글로벌 트렌드와 정책 뉴스도 필수 체크 포인트입니다. 전기차 판매량, 자율주행 테스트 결과 보조금 정책이 주가를 흔듭니다. 모빌리티 섹터 주식은 장기 성장과 트렌드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차와 이동수단 속에 투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주식이 아니라 이동과 기술 혁신에 투자하는 겁니다. 미래에는 전기차, 자율주행, 공유 모빌리티가 표준이 될 겁니다. 투자자는 기술 발전 속도와 정책 변화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결국 모빌리티 섹터는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돈이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6부 이커머스 섹터 온라인 소비의 중심. 오늘도 택배가 문 앞에 도착했네요. 우리 일상 속 이커머스, 사실 주식 투자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이커머스 섹터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배송까지 책임지는 회사들의 모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클릭 한 번으로 돈이 움직이는 산업이죠. 아마존, 쿠팡, 알리바바, 쇼피파이 같은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물류와 배송 기업도 포함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송 효율이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스 기업도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이커머스 주식은 소비 트렌드와 바로 연결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하고 결제하면 기업 매출이 늘어나죠. 예를 들어 블랙 프라이데이나 광군제 같은 쇼핑 이벤트 때 매출 폭등. 주가는 자연스럽게 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현상이 됩니다. 이커머스는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됩니다. 아마존이 미국, 알리바바가 중국, 라자다가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도 쿠팡, SSG, 캄, 위메토 등이 경쟁하고 있죠. 온라인 결제와 모바일 쇼핑도 이커머스 성장의 핵심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 쇼핑할 수 있으니까요. 소비자 행동 데이터가 기업 전략에 바로 반영됩니다. 클릭수, 장바구니 담긴 리뷰, 검색어올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이커머스 섹터는 트렌드와 시즌성에도 민감합니다. 여름에는 선풍기, 겨울에는 난방용품, 연말에는 선물 관련 제품이 뜨죠. 신제품, 한정판, 콜라보 이벤트도 매출 상승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물류 효율이 좋으면 배송 속도가 빨라지고 고객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면 반복 구매율도 증가하죠. 이런 선순환 구조가 기업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이커머스 기업은 광고와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SNS, 유튜브, 틱톡 마케팅은 매출에 바로 연결됩니다. 인플루언서 추천 한 번이 판매량을 폭발시키기도 하죠. 이커머스는 글로벌 경기와 소비 심리에도 민감합니다. 경기 좋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지갑을 열고 경기 나쁘면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편리함 때문에 일부 필수 온라인 쇼핑은 꾸준히 유지됩니다. 이커머스 섹터는 기술 혁신과도 밀접합니다. AI 추천 시스템, 자동화 물류창고, 드론 배송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화 기술은 비용 절감과 속도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빅데이터도 필수적입니다. 소비자가 클릭 한 번에 원하는 상품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죠.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성장성과 트렌드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신규 고객 확보, 재구매율, 평균 결제액이 중요한 지표입니다. 물류와 재고 관리 효율성도 기업 가치를 좌우합니다. 일부 기업은 프리미엄 멤버십 서비스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프라임, 쿠팡아웃 멤버십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와 연결해보면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매출을 일부 대체합니다. 전자상거래 섹터는 장기 성장성과 트렌드 반영 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소비 패턴을 빠르게 흡수하는 기업이 승자입니다. 투자자는 클릭수, 매출 성장률, 고객 유지율을 체크하면 됩니다. 이벤트 시즌과 신제품 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커머스 섹터는 생활 속 소비와 주식이 바로 연결된 산업입니다.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는 모든 상품이 투자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온라인 쇼핑 속에 숨어있는 주식 기회를 발견하는 재미가 바로 이커머스 투자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투자도 움직입니다. 7부 우주항공 섹터. 하늘과 우주를 향한 투자.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우주항공 섹터는 이제 현실 투자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 섹터는 항공기 제조, 위성, 상업용 우주, 로켓 발사 기업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과 우주에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죠. 보잉, 에어버스처럼 전통 항공기 제조사도 여기에 속합니다. 민간 우주 기업으로는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버진 갤럭틱이 있습니다. 위성 산업도 중요합니다. GPS, 통신, 방송, 인터넷을 제공하죠. 스페이스X 스타링크는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입니다. 우주항공 섹터는 기술과 모험이 함께하는 산업입니다. 로켓 발사는 성공과 실패가 주가를 크게 흔듭니다. 위성 발사 계약, 정보 프로젝트 수주가 매출에 바로 반영됩니다. 항공기 제조사는 상업용 비행기와 군수용 비행기 매출로 성장합니다. 코로나 이후 항공 수요 회복이 투자 포인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간 우주 관광도 새로운 투자 기회입니다. 버진 갤럭틱, 블루오리진은 관광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섹터는 장기적인 성장 산업입니다. 우주 탐사, 위성 인터넷, 소형 위성 발사 등 신사업이 계속 나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투자 매력도 높습니다. 항공기 제조사는 안정적 매출과 장기 계약으로 투자자에게 매력적입니다. 민간 우주 기업은 리스크가 크지만 성장성도 큽니다. 위성 산업은 데이터와 통신 수요 증가와 직결됩니다. 오지 IoT 스마트 시티가 확대되면서 위성 수요도 늘어납니다. 정부 우주 정책과 프로젝트도 투자 포인트입니다. NASA, ESA 각국 우주청 발주가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주항공 섹터는 기술과 안전성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로켓 엔진, 항공기 소재, 위성 장비 모두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실패 없는 로켓 발사, 효율적인 항공기 생산이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민간 우주 기업은 혁신과 마케팅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유명한 CEO,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기업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투자자는 기술, 계약, 정보 프로젝트, CEO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주항공 섹터는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로켓 발사 성공 실패, 위성 발사 계약, 신기술 발표가 주가를 흔듭니다. 항공기 제조사도 항공 주물량, 공급망, 연료 가격에 따라 주가가 움직입니다. 우주항공은 장기적인 트렌드 투자와 단기 이벤트 투자가 결합된 섹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주 인터넷, 소형 위성, 우주 탐사가 투자 포인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발사 성공, 계약 수주, 항공기 인도 뉴스가 중요합니다. ESG와 연계된 투자는 환경과 안전성 측면도 고려됩니다. 항공기 연료 효율, 탄소 배출량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민간 우주 기업은 우주 관광, 위성 발사 수익 모델로 성장 중입니다. 투자자는 기술력, 안전성, 성장성, 뉴스 민감도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우주항공 섹터 주식은 모험을 즐기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입니다. 상업용 우주 산업이 확대될수록 투자 기회도 늘어납니다. 위성 인터넷과 통신 기술은 글로벌 수요와 연결됩니다. 항공기 제조와 운송은 여전히 안정적인 매출원입니다. 투자자는 전통과 신흥 산업을 동시에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우주항공 섹터는 하늘과 우주에서 돈이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우리는 지구 위에서 살지만 투자는 이미 우주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모험심이 합쳐진 이 섹터는 미래가 흥미롭습니다. 투자자는 뉴스, 기술, 계약, 성장 가능성을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우주항공 섹터는 하늘과 우주 속에 숨어있는 꿈과 투자 기회를 보여줍니다. 8부. 기계 섹터 산업의 엔진. 공장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맞습니다. 기계 섹터는 산업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섹터는 산업용 기계, 건설 장비,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생산과 제조를 움직이는 회사들이죠. 굴삭기, 로봇팔, CNC 기계, 프레스기까지 포함됩니다. 기계 섹터는 산업 구조와 경제 성장과 밀접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공장이 돌아가고 기계 수요가 늘어나죠. 반대로 경기 침체 시 기계 주문은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기계 기업으로는 캐터필러, 지멘스, 하니웰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이 있죠. 기계 섹터는 장비 판매와 유지 보수로 수익을 올립니다. 신규 장비 판매가 늘면 단기 실적이 개선됩니다. 유지 보수 계약은 안정적인 장기 수익원이 됩니다. 자동화 기계는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로봇과 자동화 기계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디지털화, 스마트 팩토리와 연결되죠. 기계 섹터는 글로벌 경기와도 밀접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 공장 가동률이 높으면 수출 기회가 많습니다. 원자재 가격과도 연결됩니다. 강철, 구리, 알루미늄 가격 변동은 제조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기계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과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정밀도 높은 장비, 효율적인 생산 설비가 기업 신뢰도를 높입니다. 신제품 출시와 혁신 기술이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형 로봇팔이나 스마트 CNC 장비가 수주 증가로 이어집니다. 기계 섹터는 장기 성장과 안정적인 매출이 혼합돼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해외 계약과 장기 프로젝트가 많아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신흥 기업은 기술 혁신으로 성장성을 추구합니다. 기계 섹터는 경기 민감도가 높아 뉴스와 경제 지표를 잘 봐야 합니다. 금리, 환율, 산업 생산량, 설비 투자 지표가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기계 섹터 주식은 산업 구조와 경제 트렌드를 읽는 연습이 됩니다. 자동화와 로봇 기술은 산업 혁신의 핵심 동력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가 확대될수록 수요도 증가합니다. 기계 섹터는 인프라 투자와도 연관돼 있습니다. 건설 장비, 발전소 설비, 공장 설비 등 대규모 투자가 매출을 견인합니다. 에너지, 모빌리티, 반도체 등 다른 섹터와 연결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용 정밀 기계는 반도체 섹터 성장과 직결됩니다. 투자자는 장비 수요, 주문량, 기술 경쟁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 섹터는 뉴스와 기술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신제품 출시, 해외 수주, 정부 인프라 투자 소식이 주가를 흔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친환경 기계가 투자 포인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사이클과 산업 투자 소식을 주시해야 합니다. 기계 섹터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기계 산업과 연결돼 있습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공장 제품, 건물까지 기계가 없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기술력, 수주 실적, 글로벌 경기, 산업 트렌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기계 섹터는 세상을 움직이는 엔진과 투자 기회가 만나는 곳입니다. 산업이 돌아가는 한 기계 기업의 성장도 계속됩니다. 자동화와 스마트화가 진행될수록 수요는 더욱 증가합니다. 기계 섹터는 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의 바로미터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기계 속에 숨어있는 돈과 성장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9부 가상화폐 섹터 디지털 자산과 투자 혁명. 비트코인 한 개 오늘 얼마일까? 가상화폐 섹터는 이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투자 영역입니다. 이 섹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업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 속 코드가 돈으로 바뀌는 산업입니다. 가상화폐는 탈중앙화, 즉 은행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게 합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안전하게 기록하는 디지털 장부입니다. 거래소는 이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빗썸이 대표적입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수요와 공급, 뉴스, 규제, 투자 심리에 민감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 관련 기업과 ETF 주가도 덩달아 움직입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다양한 디앱과 NFT를 연결합니다. NFT, 디파이, 메타버스 등 가상화폐 생태계가 확장 중입니다. 투자자는 기술 이해와 시장 심리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큰 대신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많습니다. 큰 상승과 급락이 하루에도 수차례 일어납니다. 뉴스 한 줄, 규제 발표 한 번으로 시장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금리 정책, 중국 규제, 글로벌 해킹 사건 등입니다. 가상화폐는 글로벌 24시간 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장점은 국경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보안과 사기 위험도 늘 존재합니다. 지갑 개인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소 선택도 투자 성패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상화폐 섹터는 혁신성과 성장성이 강력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금융, 게임, 물류, 신원 인증 등 다양한 산업에 쓰입니다. 투자자는 코인 가격뿐 아니라 기술 개발, 채택률, 생태계 확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NFT 프로젝트가 투자 포인트입니다. 가상화폐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모두 가능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시장 점유율이 큰 코인을 선호합니다. 단기 트레이더는 뉴스, 이벤트, 기술 분석을 기반으로 수익을 노립니다. 가상화폐 ETF와 관련 기업 주식도 투자 방법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블록 등은 코인 관련 기업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은 거래소, 지갑, 결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가상화폐는 규제 환경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각국 정부 정책, 세금, 법적 지위가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가 거래 금지나 규제를 강화하면 급락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탈중앙화와 혁신이 투자 매력입니다. 새로운 기술, 생태계 확장, 글로벌 채택이 성장 요인입니다. 단점은 변동성, 해킹, 규제 리스크가 크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는 기술 이해와 뉴스 분석 능력이 필수입니다. 가상화폐 섹터는 뉴스, 기술, 생태계 확장을 항상 관찰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NFT,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도 섹터 일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량과 활성 지갑 수가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코인 생태계 확장은 장기 성장과 직결됩니다. 혁신 기업과 기존 금융사 협력 사례도 투자 포인트입니다. 가상화폐는 금융, 게임, 예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됩니다. 투자자는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기술과 시장 확장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섹터는 변동성 덕분에 모험과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생태계를 이해하면 장기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상화폐는 디지털 자산, 기술 혁신, 글로벌 금융의 교차점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돈이 움직이는 디지털 세계 속 투자, 바로 가상화폐 섹터입니다. 10부 반도체 섹터 디지털 세상의 두뇌.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다 반도체 덕분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모든 디지털 기기의 두뇌를 만드는 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자제품 속 똑똑한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반도체 없이는 스마트폰, PC, 서버, 전기차 모두 멈춥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인텔, TSMC, 삼성전자, AMD,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뉩니다.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칩입니다. 얘 DRAM, NAND. 비메모리는 연산, 처리, 제어를 담당합니다. 얘 CPU, GPU, MCU. 반도체 산업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미세 공정, 첨단 설계, 팹팹 능력이 기업 가치를 결정합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돼 있습니다. 설계, 제조, 패키징, 테스트가 전 세계로 퍼져 있죠. TSMC는 설계는 해외지만 생산은 대만에서 집중됩니다. 인텔은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반도체 가격과 수요는 경기와 산업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스마트폰, PC, 서버, 전기차 수요가 매출을 좌우합니다. 데이터 센터와 AI, 클라우드 산업 확장이 반도체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GPU와 AI 칩은 최근 성장성 섹터의 핵심입니다.
반도체는 장기 성장성과 단기 변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경기 호황기에는 수요가 늘어나고 반도체 가격이 급등합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수요가 줄고 재고 조정으로 주가가 흔들립니다. 투자자는 고객사 주물량, 가격 동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도체 섹터는 기술 주도형 산업입니다. 신기술 도입과 미세 공정 개선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3M 공정칩, AI 전용 칩, 전기차 MCU가 투자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자본 집약적입니다. 팹건설 장비 투자 R&D 비용이 막대합니다. 대신 성공하면 높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글로벌 정책과 규제에도 민감합니다. 수출 규제, 반도체 기술 보호, 무역 분쟁이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미국 마이너스 중국 반도체 규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반도체 기업은 고객사와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신제품 출시 시기와 수요 예측이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반도체 섹터는 AI, 전기차, IoT,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합니다. 엔비디아 GPU는 AI 붐과 맞물려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사업도 데이터 센터와 AI 수요와 연결됩니다. 반도체는 가격 변동성이 크지만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이 장기 투자 핵심입니다. 기업별 팹 투자 계획, R&D, 고객사 점유율을 체크해야 합니다. 반도체 섹터는 장기적 관점에서 디지털 세상의 성장과 함께 갑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수요 변동, 재고, 가격, 정책 뉴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산업 전반과 연계돼 있어 경제 지표를 보면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AI, 전기차, 오지, 클라우드 산업 성장은 반도체 수요를 더욱 늘립니다. 투자자는 기술, 시장, 글로벌 정책, 경쟁 구도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반도체 섹터는 장기 성장과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공존합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 PC, 전기차를 쓰지만 투자자는 칩 하나 속 성장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눈에 안 보이지만 세상과 연결돼 있습니다. 기술 혁신, 수요 확대, 글로벌 전략이 합쳐져 투자 매력이 생깁니다. 반도체 섹터는 디지털 경제의 두뇌와 심장 역할을 합니다. 장기 성장과 기술 혁신을 함께 읽으면 투자 성공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반도체 산업은 디지털 세상 속 돈과 기술이 만나는 곳입니다. 11부 전자부품 섹터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작은 부품들. 스마트폰, 노트북, TV 작은 부품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맞습니다. 전자부품 섹터는 보이지 않는 작은 부품들이 모여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 섹터는 반도체, PCB, 커넥터, 센서, 전자기기 부품 기업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면 디지털 기기의 피, 뼈, 근육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스마트폰 속 회로기판, TV 속 LED, 자동차 속 센서 모두 전자부품입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삼성전기, LG노텍, TDK, 무라터가 있습니다. 전자부품은 다른 산업과 연결돼 있어 투자 매력이 다양합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전기차, 가전, IoT와 연계됩니다.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면 전자부품 수요도 증가합니다. 전기차 성장도 센서, 모터, 배터리 관련 부품 수요로 이어집니다. 전자부품은 수량과 단가가 중요합니다. 작은 부품이라도 수십억 개가 팔리면 매출이 크게 늘어나죠. PCB, 커넥터, 카메라 모듈, 터치 센서 등 다양합니다. 부품 기업은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이 핵심입니다. 고품질 부품 없이는 스마트폰, 전기차, 로봇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자부품 섹터는 산업 트렌드와 기술 변화에 민감합니다. AI, IoT, 오지, 전기차 등 신산업 확장이 부품 수요를 높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모터, 센서, MCU 부품이 인기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 부품도 안정적 수익원입니다. 계절과 이벤트도 매출에 영향을 줍니다. 연말 신제품 출시, 글로벌 행사 때 부품 수요가 폭증합니다. 전자부품은 경기 민감도가 있어 경제 상황과 함께 움직입니다. 경기 호황기엔 부품 주문이 늘고 침체기엔 줄어듭니다. 하지만 필수 부품은 어느 정도 꾸준히 수요가 유지됩니다. 투자자는 생산 능력, 기술력, 주요 고객사와 공급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부가 부품, 특화 기술, 신제품 수주가 기업 경쟁력 포인트입니다. 전자부품은 글로벌 공급망과 밀접합니다. 일본, 대만, 한국, 중국이 주요 생산국입니다. 소재, 공정, 조립, 품질 관리까지 복합 경쟁력을 요구합니다. 전자부품 섹터는 장기 성장과 안정적인 매출이 공존합니다. 신기술, AI 센서, 자율주행 부품, 오지 모듈 등은 성장 포인트입니다. 투자자는 글로벌 수요, 생산 능력, 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공급망 문제, 원자재 가격 변동, 물류 상황이 실적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구리, 알루미늄, 히토류 가격 변동이 부품 단가를 흔듭니다.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르므로 최신 트렌드 체크가 필수입니다. 전자부품은 소비재와 산업재를 모두 커버합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TV는 소비재, 전기차, 산업용 로봇은 산업재입니다. 기업별 포트폴리오를 보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전자부품은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술 경쟁이 치열합니다. 신제품, 신기술, 글로벌 계약 소식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IoT 센서, 카메라 모듈, 전기차 배터리 부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술 수요, 고객사, 글로벌 트렌드를 동시에 분석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AI, IoT, 오지 확장의 수요를 견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원자재, 신제품 출시 뉴스가 중요합니다. 전자부품은 디지털 세상의 숨은 영혼과 같은 산업입니다. 작은 부품 하나가 스마트폰, 로봇, 전기차를 움직입니다. 우리는 부품을 잘 못 보지만 투자자는 이 속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전자부품 섹터는 장기 성장과 안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공존합니다. 기술력, 고객사, 글로벌 공급망 이해가 투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결국 전자부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과 돈을 연결하는 작은 힘입니다. 12부 소프트웨어 앤드 AI 섹터 디지털 지능과 미래 산업. 컴퓨터가 똑똑해진다. 그게 바로 AI. 소프트웨어 앤드 AI 섹터는 세상을 움직이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이 섹터는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클라우드, AI, 머신러닝 기업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에 영혼을 넣는 회사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세일즈포스, 구글, 엔비디아가 대표적입니다. AI 기업은 데이터 분석,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추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챗봇, 자율주행, 음성인식, AI 번역 등 모두 이 섹터의 결과물입니다. 소프트웨어와 AI는 기업 생산성, 효율, 혁신을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은 기업과 개인에게 컴퓨터 자원을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가 대표적입니다. AI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일부로 통합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추천 시스템은 전자상거래, 스트리밍, 금융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로 데이터에서 패턴과 인사이트를 뽑아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은 구독형 모델, SaaS로 안정적 수익을 올립니다. 클라우드, ERP, CRM, AI 서비스 모두 반복 수익 구조를 갖습니다. AI는 자동화, 효율화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면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증가가 가능합니다. 투자자는 기업의 AI 적용 범위와 시장 점유율을 체크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앤드 AI 섹터는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기업 디지털화, AI 채택, 데이터 분석 필요성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클라우드, IoT, 로보틱스 등 다른 섹터와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율주행은 모빌리티와 반도체 산업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AI 투자 포인트는 기술력, 데이터 확보, 모델 정확도, 적용 산업입니다. 챗GPT, 이미지 생성 AI, 추천 알고리즘 등 실제 서비스가 시장 검증을 받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혁신 속도가 빠르므로 최신 트렌드 체크가 필수입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장기 계약과 구독 모델로 안정적입니다. AI 스타트업은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지만 변동성도 큽니다. 투자자는 기술, 시장, 경쟁, 적용 산업을 종합 분석해야 합니다. AI는 헬스케어, 금융, 제조, 교육 등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AI는 진단과 치료 추천, 의료 이미지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금융 AI는 신용평가, 투자 추천, 사기 탐지에 활용됩니다. 제조 AI는 공정 최적화, 품질 관리, 로봇 제어에 사용됩니다. 교육 AI는 맞춤형 학습, 학습 분석, 자동 채점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앤드 AI는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 핵심 성장 산업입니다. 투자자는 기술력, 시장 점유율, 혁신성, 수익 모델을 모두 봐야 합니다. 구독형 모델, SaaS, 클라우드, AI 서비스 모두 안정적 매출원입니다. AI는 장기 성장과 산업 혁신의 핵심 촉매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신제품 출시, 기업 채택, 규제 뉴스가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AI는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강화학습 기술이 포함됩니다. AI는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신사업 창출 등 투자 매력 포인트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안정적인 매출과 장기 성장성을 제공합니다. AI는 혁신과 성장성을 더해 투자 매력을 배가시킵니다. 데이터 확보와 모델 정확도가 경쟁력입니다. 글로벌 기업과 신생 스타트업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섹터입니다. 투자자는 기술력, 적용산업, 고객사,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앤드 AI 섹터는 디지털 경제의 두뇌와 뇌세포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는 매일 AI를 사용하지만 투자자는 그 속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앤드 AI는 디지털 지능과 투자 기회가 만나는 곳입니다. 클릭 한번 데이터 한 줄이 세상을 움직이고 투자도 움직입니다. 13부 빅테크 섹터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 이 회사들 주가가 흔들리면 전 세계 증시가 같이 흔들린다. 맞습니다. 이들이 바로 빅테크입니다. 빅테크는 글로벌 IT 공룡 기업들을 말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가 대표적입니다. 이 기업들은 단순한 IT 회사가 아닙니다. 플랫폼 위에 세상을 올려놓은 기업들입니다. 스마트폰, 검색, 쇼핑, SNS, 클라우드까지 다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빅테크 서비스를 씁니다. 눈 뜨면 스마트폰, 검색은 구글, 쇼핑은 아마존. 빅테크의 핵심은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더 강해집니다. 사람이 몰리면 데이터가 쌓이고 돈도 몰립니다. 그래서 빅테크는 네트워크 효과가 강력합니다. 경쟁자가 따라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애플은 하드웨어 서비스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아이폰 앱스토어 애플페이로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구글은 검색과 광고로 인터넷의 길목을 잡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를 장악했습니다. 아마존은 쇼핑에서 시작해 클라우드 왕이 됐습니다. 빅테크는 현금 창출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위기 때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커진 게 문제입니다. 바로 규제입니다. 각국 정부는 빅테크를 예의주시합니다. 독점 개인정보 시장 지배력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너무 강한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이 늘어납니다. 유럽은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도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규제 뉴스 하나에 주가가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빅테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빅테크 vs 중국 빅테크의 싸움도 치열합니다.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있습니다. 기술, AI, 클라우드 경쟁은 계속 심화됩니다. 빅테크는 AI를 통해 또 한 번 진화 중입니다. 검색, 광고 추천, 생산성 도구에 AI를 붙입니다. AI는 빅테크의 새로운 성장 엔진입니다. 투자자는 빅테크를 단순 주식이 아니라 플랫폼 제국으로 봐야 합니다. 매출 구조 생태계 데이터 AI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기 리스크는 규제와 경기입니다. 장기 강점은 기술력과 플랫폼 지배력입니다. 빅테크는 느리게 보이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기술 플랫폼 생태계 현금 흐름.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영향력은 유지됩니다. 빅테크는 시장의 온도계 역할을 합니다. 빅테크가 웃으면 시장도 웃습니다. 빅테크가 흔들리면 시장도 긴장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빅테크를 꼭 봐야 합니다. 규제와 경쟁 속에서도 성장하는 힘을 확인해야 합니다. 빅테크는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도 여전히 이들 손에 있습니다. 14부 부동산 앤드 리츠 섹터 건물로 돈 버는 방법. 집값은 비싼데 건물주 수익은 나도 받을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리츠입니다. 부동산 섹터는 땅, 건물, 임대료로 돈을 버는 산업입니다. 리츠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건물 투자입니다. 오피스, 쇼핑몰, 물류센터, 호텔, 데이터센터까지 다양합니다. 우리가 쓰는 공간 대부분이 리츠 자산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핵심 수익은 임대료입니다. 매달 매분기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앤드 리츠는 배당이 매력적입니다. 리츠는 법적으로 이익 대부분을 배당해야 합니다. 배당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특히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리츠 자산은 오피스 빌딩입니다. 회사들이 월세를 내고 사용하는 공간이죠. 물류센터 리츠는 이커머스 성장과 함께 커졌습니다. 택배 늘면 창고도 돈 된다가 공식입니다. 데이터 센터 리츠는 요즘 가장 핫합니다. 클라우드, AI가 돌아가려면 서버 건물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도 트렌드를 탑니다. 쇼핑몰은 힘들어도 물류센터는 강합니다. 호텔 리츠는 여행 경기와 함께 움직입니다. 부동산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가는 금리에 민감합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가 생기면 리츠가 살아납니다. 금리 내려간다는 말에 리츠 주가가 먼저 반응합니다. 투자자는 자산 종류와 임차인을 봐야 합니다. 누가 월세를 내느냐가 핵심입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임차인은 안정적입니다. 계약 기간이 길수록 수익도 안정적입니다. 부동산 앤드 리츠는 단타보단 장기 투자에 어울립니다. 매달 배당 받으면서 버티는 투자입니다. 주가가 안 올라가도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 현금 흐름 투자로 많이 씁니다. 인플레이션에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 임대료가 같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실률은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건물이 비면 돈도 멈춥니다. 경기 침체, 재택근무 확대는 오피스의 부담입니다. 반면 물류 데이터 센터는 구조적 성장입니다. 리츠는 주식과 채권 중간 성격을 가집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노립니다. 투자자는 금리, 자산 구성, 배당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건물은 앞으로도 쓰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리츠는 눈에 보이는 자산에 투자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지만 내용물은 건물입니다. 결국 부동산 앤드 리츠 투자는 현금 흐름 싸움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가 투자 성패를 가릅니다. 건물은 말이 없지만 꾸준히 돈을 벌어옵니다. 15부 의료생명 섹터 아플수록 성장하는 산업? 경기가 망해도 병원은 망하지 않는다. 꽤 맞는 말입니다. 의료생명 산업은 필수 산업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아프고 늙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 섹터입니다. 의료생명 섹터는 병원,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게 이 산업입니다. 약, 주사, 검사기기, 수술로봇까지 다 포함됩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존슨앤존슨, 화이자, 노바티스가 있습니다. 이 섹터의 가장 큰 무기는 꾸준한 수요입니다. 불황에도 치료는 미룰 수 없습니다. 제약사는 약을 만들어 돈을 번다. 의료기기 회사는 장비와 소모품으로 수익을 냅니다. 병원과 보험 시스템도 산업의 한 축입니다. 헬스케어는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헬스케어는 바이오 기술과 결합 중입니다. 유전자 치료, 면역 항암제가 대표적입니다. 맞춤 치료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AI도 의료에 들어옵니다. 영상 판독, 진단 보조, 신약 개발에 활용됩니다. AI는 신약 개발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의료 생명 섹터는 고령화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늘어납니다.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투자 난이도는 높습니다. 신약 개발은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뚝박입니다. 임상 결과 하나의 주가가 출렁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안에서도 나뉩니다. 대형 제약사는 안정형, 바이오는 공격형입니다. 의료기기는 그 중간입니다. 투자자는 임상 단계 승인 여부를 꼭 봐야 합니다. FDA 식약처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헬스케어는 규제 산업입니다. 하지만 규제는 동시에 진입장벽이 됩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오래 갑니다. 장기 투자에 잘 맞는 섹터입니다. 배당을 주는 제약사도 많습니다. 방어 성장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미래에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더 커질 것입니다. 원격 진료, 웨어러블, 헬스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의료 생명 산업은 기술과 생명이 만나는 곳입니다. 감동과 돈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투자자는 기대감과 현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리보다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성공한 약은 수년간 돈을 벌어줍니다. 실패한 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분산이 중요합니다. 의료 생명 섹터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투자 기회가 됩니다. 16부 산업별 비교 섹터 간 투자 전략. 주식 다 같은 주식인데 왜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빠질까? 답은 간단합니다. 섹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산업별로 움직이는 타이밍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섹터 선택입니다. 먼저 나눠봅시다. 경기민감 vs 경기방어. 경기민감 섹터는 경기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반도체, 금융, 에너지, 소비재 일부가 여기에 속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폭발하고 나쁘면 크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경기방어 섹터도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도 사람들이 꼭 쓰는 산업입니다.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통신, 일부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속합니다. 배고프면 라면은 먹고 아프면 병원은 갑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다음은 성장주 vs 가치주입니다. 성장주는 미래를 먹고 자랍니다.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빅테크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이익보다 앞으로 얼마나 클까를 봅니다. 주가 변동성은 크지만 잘 맞으면 크게 갑니다. 가치주는 지금 버는 돈이 중요합니다. 금융, 에너지, 리츠, 전통산업이 여기에 많습니다. 배당, 실적, 현금 흐름이 중심입니다. 주가가 화려하지 않아도 꾸준합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섞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주식판 뷔페입니다. 한 가지만 먹으면 질립니다. 성장 섹터로 수익을 노립니다. 방어 섹터로 흔들림을 줄입니다. 경기민감 섹터로 탄력을 줍니다. 배당 섹터로 현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조합입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로 성장 한 스푼, 금융, 에너지로 경기 대응 한 스푼, 리츠로 배당과 안정 한 스푼, 빅테크로 장기 핵심 포지션. 시장이 좋을 땐 성장주가 끌고 갑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방어주가 버텨줍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융이 웃고 금리가 내리면 리츠가 살아납니다. 모든 섹터가 동시에 좋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중요합니다. 투자에서 이기는 방법은 예측이 아닙니다.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섹터를 나눠 담으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한 종목에 울고 웃지 않게 됩니다.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는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섹터를 이해하면 타이밍이 보입니다. 결국 좋은 투자는 산업을 이해한 포트폴리오에서 나옵니다. 17부 미래 산업 전망과 트렌드. 다음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갈까? 10년 뒤에도 지금이랑 똑같이 돈 벌고 있을까? 아마 아닐 겁니다. 산업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미래 산업을 봐야 합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다음 주인공이 될 섹터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AI입니다. AI는 이미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검색, 번역, 의료, 금융, 제조까지 다 들어갑니다. AI는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빅테크와 강하게 연결됩니다. AI는 하나의 섹터가 아니라 모든 산업의 엔진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고 있습니다. 센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지도,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느리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중간 단계 기술도 이미 돈이 됩니다. 세 번째는 탄소 중립과 친환경입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정책입니다. 전 세계 정부가 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수소, 전기차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에너지 섹터의 판이 바뀌는 중입니다. 네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한때 조용해졌지만 죽은 건 아닙니다. AR, VR, 3D 콘텐츠, 디지털 자산이 핵심입니다. 기술이 성숙하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는 우주 산업입니다. 위성 발사체, 우주통신은 이미 상업화 단계입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이오 헬스테크입니다. AI와 결합해 의료 혁신이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진단, 신약 개발, 맞춤 치료가 핵심입니다. 미래 산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술 데이터 정책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큽니다. 단기간에 급등락이 반복됩니다. 투자자는 꿈만 보지 말고 구조를 봐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지 고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이 먼저 돈을 번다. AI 칩 데이터 센터 플랫폼. 유행의 끝에서 끼어들면 위험합니다. 대신 천천히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미래 섹터는 포트폴리오의 양념입니다. 전부 올인하면 속이 쓰립니다. 핵심 자산 미래 섹터 조합이 좋습니다. 작은 비중으로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기술은 빨리 변하지만 방향은 오래 갑니다. 투자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봐야 합니다. 미래 산업은 항상 과정과 실망을 반복합니다. 그 사이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진짜입니다. 다음 10년의 주인공은 지금 조용히 준비 중입니다. 투자는 결국 미래를 조금 먼저 사는 일입니다.